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 오늘은요 201페이지, 오늘 주제는요 가난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유도전이죠. 유도전이의 마지막 소 주제가 가난입니다. 유도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깔때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강하고 빠르게 끌어당겨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전혀 다른 인생 트랙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펜듈럼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유도전이에 빠져들기 쉬운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유도전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이런 책도 옛날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부자이십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 절대 빈곤이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 빈곤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 절대적인 빈곤이 유도전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상대적인 빈곤은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중산층 정도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워낙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굉장히 많은 돈을 탕진하고 나서 이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비슷한 상류층에 있었는데 이제 중류층으로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절대적인 빈곤이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단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돈, 물질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 에너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트랜서핑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의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빈곤하다, 가난하다 했을 때는 빈곤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빈곤한 의식, 가난을 부르는 생각, 가난을 부르는 사상 이런 게 있는 거죠. 밑바닥 그 뿌리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책 중에 지금 그 둘의 공동체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죠.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둘의 마을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지금도 어느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증책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나왔는데 꽤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심리학을 또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간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청계천이 판자촌이었던 때가 있대요. 청계천 지금은 목청나게 좋은 거리로 발전을 했죠. 근데 거기가 완전히 판자 동네였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빈민 목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도시 빈민 목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빈민가에 빈민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넝마주의라고 그러죠. 넝마주의. 저는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어릴 때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이제 바깥에 동네에 하나씩 있으면은 쓰레기통을 열고 뭘 막 뒤진 다음에 이 집게로 가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메고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통에서 뭘 꺼내서 담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레기 휴지통에서 이렇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박스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쓰레기통에서 뭘 이렇게 꺼내요. 그래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제 밀가루를 사서 매달 밀가루를 사서
이 빈민가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밀가루 포대를 이렇게 하나씩 줬나 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매달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꾸준히.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넉넉한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밀가루 지원이 끊긴 거예요, 한 번은.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술 먹고 찾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왜 이번 달에 밀가루가 없냐, 매달 주던 밀가루가 왜 끊겼냐, 내놔라, 막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풀었더니 이제 그걸 뭐 권리로 안다라고 하나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을 대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에 잠긴 거죠, 이분이. 그때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밀가루 포대를 얘까지 실어서 한 집 한 집 나눠주고 했던 것이 결코 이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가난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도움이 물론 되긴 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해. 받아먹을 생각만 해. 그리고 받아먹고 주는 것이 끊겼다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 그래서 이거는 의식의 문제다. 의식의 문제다. 예. 그때 딱 깨달은 게 이제 외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이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기가 어렵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면에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일종의 의식을 이제 함양하는 거죠.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의식이 깨어 있느냐 죽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향,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을 할 때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었던 거죠, 제가.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양방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예요? 백종원. 네. 백종원 씨가 왜 골목 식당인가? 그런 거 뭐 하잖아요. 저는 잘 챙겨보는 프로는 아니고 가끔 뭔가 해서 보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 중에 잘 안 되는 식당 찾아가서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컨설팅 할 때 항상 두 방면이 있네요, 두 방면이. 요리 기술, 그죠? 왜? 맛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또 하나 뭐예요? 의식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의식 개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경영 마인드, 자기 관리 또는, 예? 그런 마인드를 길러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식당을 잘 운영하고 경영하려면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신력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전수를 해도 내 마음속에서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돼 있지 않고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툴을 주면 뭐합니까? 며칠 가지 않아서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방면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다.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네, 이 의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의식의 문제가. 그래서 왜 의식화 사업, 의식화 이런 거 예전에 막 운동과에서 의식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을 그렇게 의식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쉬운 거예요. 일종의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를 딱 씌워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식화하는 그 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상이 내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거죠. 네. 그냥 이거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을 건드리는 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바꿔놓고 완전히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이 가난을 부르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한 의식이죠. 빈곤한 의식.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왜 제가 알고 있는, 요즘엔 어떤지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한국의 노숙인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부르죠. 노숙인 분들.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인문학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인문학 열풍이 분 적이 있는데 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한 거죠.
사실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밥 먹고 사는데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교육을 했을 때 성공적인 케이스를 많이 봤다는 거죠. 네,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은 의식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의식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 철학적인 주제, 질문들 또는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재조직화해서 함양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점점 의식이 살아나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적대적이었던 게 따뜻하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숙인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난의 일종의 굴레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왜 그 정치적인 사상이 있죠? 이 세상에 사상, 좌파와 우파라고 보통 그래요. 중도도 있고 한데, 네,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좌파라고 하면 이제 주로 막스 레닌주의라고 할 수 있죠. 계급 투쟁. 이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본 거예요. 계급 사회. 그리고 인간도 이런 계급적인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들이 이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 계급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구조다. 이것이 자본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 사상에 여러분들이 딱 묶여 있으면요. 이 좌파 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고요. 가난하진 않지만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걸림돌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사상이 여러분들의 사상이라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이런 세상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자기만의 세계의 층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엔 그렇게 뭣도 모르고 선택을 했는데 왠지 그 사상 안에 갇혀서 내 인생관이 됐는데 내 인생이 뭐가 안 풀려? 특별히 이런 돈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상에 얽매여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모순덩어리가 되거든요. 돈을 벌려고 할 때 모순덩어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돈을 벌려고 하는 순간 내적인 모순, 외적인 모순에 다 걸려들어요. 그게 제한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게는 가난의 굴레, 크게는 부자가 되는데 한계를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노동자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한 어떻게 자본가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돈을 소유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양심이 그거 허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는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그걸 감추면서 부를 축적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정의롭고 착한 척을 하면서 뒷구녕으로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실제 사례가. 그런 것과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반대편 이 부분의 사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 부자가 되고 그러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뭐든지 이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펜듈럼입니다. 펜듈럼. 그러니까 트랜서핑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데서 다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런 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환경 안에서 일을 할 수는 있죠. 우리는 뭐 펜듈럼 안에서 펜듈럼을 위하여 일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의식이 묶여 있지 말란 말이죠. 여기에 묶여 있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제한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묶인 의식을 초월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물질도 뒤따라오지가 않아요.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가난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이제 절대 빈곤은 아닐지라도 상대적 빈곤을 느끼시는 분들,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10년 전, 20년 전엔 잘 나갔는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또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뭐 이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왕년에 내가 말이지, 내가 그때는 말이야, 뭐 그래서 라떼는 말이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내 인생 거기서 끝났다라고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갔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못 나간다고 여러분들 낙인 찍지 마세요.
예, 왕년에 잘 나갔듯이 지금 못 나가는 건 뭐예요? 이것도 왕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재기했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도 다가올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왕년엔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미래의 시점에서 성공한 시점에서 지금의 나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지고 번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보고 바라보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가난의 의식에 묶여있지 말란 말이죠. 그럼 가난의 의식이 뭘까요? 가난의 의식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난의 의식은요, 가난은 곧 불행이다 생각하는 게 가난의 의식이에요.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한 거죠. 예,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건 아니에요. 가난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난한 상황을 계속 불행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요. 그러면 이것이 불운하다고까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흙수저 집안인데, 그럼 이제 불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불행한 것이고 불운한 것이다 라고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중거울에 뭘 방사하기 시작해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운이 더럽게도 없다. 나는 운이 더럽게도 없다. 그럼 거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너는 운이 지지리도 없지. 너는 불행하지. 맞아. 맞아. 너는 참 가난해.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사념체를 방사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의 개념을, 느낌을 이렇게 가져가지 마세요. 가난은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불운한 것도 아니고 다만 불편한 것인데, 이 불편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다. 네, 불편한 것은 개선할 수가 있다. 네, 내가 서 있는 게 불편하면 앉을 수가 있고, 앉아 있는 게 불편하면 누워 있을 수 있듯이 내 환경이 불편한 것은 현재는 조금 감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난을 불행이나 불운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많아요? 부자인가요? 네, 진짜 부자는 티 안 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뭐 돈 지랄 이러죠. 네, 그런 거 티내는 사람들, 네, 그거 뭐 이렇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안 만져보던 돈을 많이 만져보면 티를 내고 싶어 하든가, 아니면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든가, 아니면 좀 천박한 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보면 알아요. 이제 행동하는 걸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는 곧 여러분들 행복한 건가요? 이것도 잘못된 논리예요. 부자는 곧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불행하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난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사념체를 방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부자가 돼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가난하다. 아니면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계속 또 이게 반영되는 거예요, 거울에. 예, 행복과 불행으로 이렇게 결부를 시키지 마세요, 부자를. 실제로 부자가 행복한가요? 아니죠. 네, 행복한 사람 중에 부자가 있나요? 있죠.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불행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나요? 있죠. 네, 그런 방식인 거죠, 여러분. 예,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인데 불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행복하면 훨씬 더 또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가난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떼부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에 빠지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절대 빈곤에 빠지는 것만은,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상당히 어둡고 낮은 차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적 빈곤은 또 다른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뭐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예외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곧 행복하다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부자는 편리한 거예요. 예. 걸어 다닐 거 차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닐 거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 전용 헬기 타고 다니고, 이런 거죠. 뭐 좀 더 편리한 거예요. 이것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자를 꼭 행복과 일치시켜버리면 이것이 펜듈럼으로 엮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 후에 펜듈럼에 엮여서 잉여 포텐셜이 쌓여진 만큼 역풍을 맞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잘 갖추셔야 돼요. 가난에 처해 있든 부함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의식이 이러한 펜듈럼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도록 가난과 부자에 대한 의식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나거나 부자가 돼서도 다시 유도전이에 빠질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걸 주의하시라. 그러면 가난이란 유도전이는 어떻게 우리를 빨아들일까? 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펜듈럼은 제공하죠. 무한정 제공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죠. 다른 정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더 강력한 정보가 여러분들에 제공되면서 더 빨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유도전이에 휩싸이는데 가난도 이와 똑같다. 가난의 원리도.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가난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성공했던 사람이 가난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가난으로 떨어지면 이 낙차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크겠죠.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큰 돈을 만져가지고 건물 하나를 올렸던 분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게 유도전이거든요. 사연을 들어보면은 정확히 그 유도전이에 빠지는 이치에 다 걸려든 거예요. 보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펜듈럼에 걸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유도전이에 빠지고 이런 일이 전형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하나 제대로 쌓아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모래성 쌓는 게 되고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서서히 쌓아나가서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야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실패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네, 다시 개선하면 되고 네, 다시 편리한 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가난하더라도 의식만큼은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행한 게 아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불행한 건 아니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과 상관없이 좀 불편함에 처해 있지만 이것은 곧 개선할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고 더 편리해질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이 유도전이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성공의 물결을 타고 올라가시기 바라고요. 가난이라는 유도전이에 빠지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 반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습관적인 반응을 하죠. 습관적인 반응은 즉각 반응이에요, 즉각 반응. 멈출 줄을 몰라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반응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큰 환경이 나를 한번 탁 크게 치게 되면은 더 빨리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움츠러들고. 이 움츠러드는 것을 트랜서핑에서 뭐 조개 이렇게 표현했는데 타프티 가면은 달팽이로 바꿔요. 달팽이 조금만 건드리면 이 집안에 확 들어가잖아요. 달팽이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같은 원리예요.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야.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을 하시고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셔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전과 다른 반응, 습관적인 반응을 멈추시고 새로운 반응을 하시고 새로운 태도,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여기서 서서히 벗어나시는 거예요. 유도전이에서. 그리고 유도전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생각지 않은 큰 지출이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돈이 나갈 구멍이 막 생겨 갑자기. 근데 이 구멍이 너무 커. 갑자기 쑥 큰 돈이 막 빠져나가. 이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절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 환경에 여러분들 의식이 매몰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빠져나가는 돈의 이걸 점점 줄여나가야죠. 막아야 돼요. 메꿔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출을 줄이시고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안 늘더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출을 줄이셔서 수입을 조금씩 쌓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을 가지고 또 모아서 또 모이고 또 모아서 또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모아놔야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마음은 다 포기했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관은 더 크게 터져요. 더 크게 터져가지고 완전히 유도전이에 빠져듭니다. 가난으로. 정신줄 놓지 마시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 정신을 차리셔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을 최대한으로 하셔서 지출을 줄이고 들어오는 수입을 최대한 아껴서 모으셔야 됩니다. 모으셔서 모으면 모을수록 에너지가 돼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주문하듯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함께 하셔라. 그래야 새 나가는 큰 관의 구멍이 더 이상 터지지 않고 조금씩 줄어든다.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계기.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것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만 갖고 타인에 대해서 불만 갖고 사회에 대해서 불만 갖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받고 네? 심지어는 내가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유도전이 이쯤 온 겁니다.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 불안, 분노, 비난, 두려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시고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모으시고 악착같이 모으시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의식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들어오면은 일희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처럼 확 써버려. 그럼 또 불안해. 돈 나가면 갑자기 불안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월급 들어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출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보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을 볼게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쉬었다 오세요. 20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단락 밑에 줄 보시면 트랜서핑은 상식의 틀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트랜서핑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논리적으로 행동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다. 누군가가 궁핍 속에 태어났다면 그는 가난한 생활 환경을 만날 것이다. 네, 이제 이 내용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트랜서핑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가난에 대한 논리는 뭐예요? 흙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이제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한 성공하기는 글렀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생각 있죠?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트랜서핑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도전이에 빠지고 펜듈럼에 빠지고 가난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 의식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뿌리 깊게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난의 의식은 조금도 가지지 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에 대한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의 의식, 빈곤의 의식을 여러분들 몸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 처리하시고 씻어내셔야 돼요. 그거를 처리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돈이 들어와도 그 의식 때문에 돈을 못 벌고요. 돈이 들어올 기회를 줘도 그 의식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주위에서 지원해주고 가족들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안 될까요? 왜 내가 하면 다 안 될까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물론 의식 다음 차원이 표면적으로는 실력의 차원이 있죠. 실력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실력을 쌓질 않아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실력을 쌓을 때 소위 고수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자부한다.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 수준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업을 다 운영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다못해 뽑기 하나 만들더라도 그 분야에서 남과 다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차원이 바로 의식의 차원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는 다음의 문제고요. 2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읽어볼게요. 뭔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것은 삶 속에서 더 자주 마주치게 된다. 이게 뭐예요? 거울의 법칙이죠. 이중거울의 법칙.
우리의 생각, 사념체는 이중거울에 반영이 되어서 가능태 공간의 주파수와 일치되는 섹터가 나에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미워해봐라.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널 쫓아다닐 거라. 이 얘기를 뭐 해요? 이제 가난의 의식을 가지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 계속. 밑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궁핍하게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건 뭐냐면 이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욕망. 의도를 해야지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궁핍하게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에게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꿈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네. 꿈꾸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망상으로 흐르게 돼 있죠.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트랜서핑에서는 의도라고 한다. 행동과 생각이 함께 가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의심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의도라고 하죠. 의도는 뭐예요? 나 짜장면 먹으러 간다. 이게 의도죠. 욕망은 뭐예요? 아, 짜장면 간절히 먹고 싶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욕망이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욕망이 강한 것은 뭘 뜻해요? 이 욕망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실에 불만이 많고 불만족이 많고 내 현실,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드러낼 뿐이에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현실에서 만족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나치고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는 있겠죠.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망이라는 걸 잘 관심을 해보십시오. 의도인지 욕망인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욕망에 대해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 배만 불러줘요? 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0.00000000001%만 알고 있는 걸 내가 오늘 공개하겠노라. 이 책을 사서 읽어라.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제 여기에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평생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3페이지 중간이에요.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느끼고 있다. 궁색한 자에게 부는 안락지대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의식의 문제라고 그랬죠. 가난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 되길 원하지만 부자의 세계에 근처만 가도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의식이 부자 의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그 환경에 다가가도 원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환경을 거부하게 됩니다.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려면 부자가 되는 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과 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재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난은 불행한 게 아니고 부자는 행복한 게 아니고 가난은 잠시 불편할 뿐이고 부자는 부자인 채로 좀 더 편리할 뿐이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좀 더 편리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좀 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윤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활이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유로운 만큼 더 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이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곧 행복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건 또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부자가 행복은 아니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적어도 이렇게 불편함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쉽게 불행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난이라는 굴레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난이라는 굴레는. 그러려면 이러한 의식이 여러분들이 가난과 부자에 대한 대립구도에서 반작용으로 부자에 대한 욕망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가난과 부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철옹성에 갇힌 기분이 들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고 싶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 욕망이 반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너지만 빠지고. 원래는 철옹성이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것이 철옹성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종이박스라고 생각하시고 내 의지로 얼마든지 이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3페이지 마지막 단락 맨 윗줄. 궁색한 사람은 오직 부의 표면만을 본다. 이거 별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문장이고요. 곱씹어 보시면 좋아요. 이 단락의 내용을. 부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가난에 뿌리가 있듯이 부에도 뿌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우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핵심을 붙잡는 거거든요. 본질을 아는 거거든요. 부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가난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표면만 보고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궁색한 사람은 오직 부의 표면만을 본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호화주택, 값비싼 자동차, 화려한 실내 장식, 고급 사교 클럽. 궁색한 사람을 그런 환경에 있게 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또 그에게 돈이 가득 찬 가방을 준다고 해도 그는 온갖 어리석은 짓으로 결국 그 돈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그가 내보내는 에너지의 주파수는 부유한 삶과는 전혀 공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부가 들어가면 인생이 파멸에 이릅니다.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좁아요.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정신적 파산을 하게 돼요. 207페이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도전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선의 끝을 붙잡지 않는 것, 파괴적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는 잠들지 않아야 한다. 꿈을 깨듯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유도전이와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단락을 잘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몇 번 반복해서 음미하면서 읽으시고 마음에 새길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 하나 넘기면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제6장 가능태 흐름에서 드디어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제1권의 마지막 주제에 돌입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가능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태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유도전이와 다르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이 영상과 함께 책을 병행하시면서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시면서 꾸준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을 다시 보시면 또 새로운 게 와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검색하셔서 모아서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들 이 트랜서핑을 여전히 또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표현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도 잘 전달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